네, 논란의 인물과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는 대담한 대담 시간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분이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나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언론에서 연일 황 청장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의 제보자가 송병기 현 부시장인 것으로 어제 밝혀졌는데 청와대 해명과 또 송 부시장 간의 정보 전달 경위가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개인적으로는 제보자인 송 부시장과 저와는 송 부시장이 선거 끝난 후에 부시장으로 취임한 후에 네. 저에게 부임 인사차 예방했을 때 그때 네. 처음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의 첩보가 전달된 시기라든지 이런 때는 저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요. 네. 그래서 저와는 무관한 일이고 네. 그분이 해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울산시청 첩보 내용이 울산시청 내부에 만연해 있던 걸로 보이는 여러 가지 유형의 비리에 대한 거였거든요. 네. 따라서 그분이 울산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울산시청 내에 만연했던 여러 부패 비리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러한 비위 첩보를 정리해서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비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소식에 수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무혐의 처리되면서 이런 의혹과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무혐의 된 것을 두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그런 자유한국당 측의 공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정반대로 네. 무혐의로 인해서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인물들의 심각한 부패 비리가 그냥 덮였다. 이것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는데 검찰이 이것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건을 덮어버렸다. 오히려 덮어진 그렇죠. 사건이다. 그래서 차제에 예.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 비서실장 또는 본인 및 본인 주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덮어버린 네. 이 부패 비리를 이번에 다시 제대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기획 수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무혐의 된 것이 아니고 네. 검찰의 수사 방해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김기현 전 시장 주변 측근 비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다시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시는 말씀이신데 예. 오늘 또 보도된 거에 따르면 지난 1일에 숨진 백모 수사관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청장님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게 예. 좀 알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사실 피의자라는 것은 네. 고발된 사람은 다 피의자랍니다. 네. 그런데 보통 정식으로 이렇게 소환 조사하거나 하기 전에는 피고발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그렇죠. 이제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예. 검찰이 굳이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은 피고발인은 다 피의자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경찰 검찰 시스템으로는 고발이 되면 다 피의자입니다. 또는 고소가 되면 다 피의자입니다. 통상적인 표현이다. 예, 그래서 그건 통상적 표현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둘 건 아니고요. 네. 다만 그 내용에 무슨 돌아가신 백모 수사관이란 분하고 저하고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영장에 적시되어 있다. 이것을 제가 기자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거는 검찰의 농간이고 검찰의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시나리오를 써놓고 글리 짜 맞추려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거를 여쭤보려는 중인데 예.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백 수사관은 전혀 모르시는 사이라는 말씀이시죠? 전혀 모르는 분이고요. 예.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접했고 예.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분입니다. 연락도 주고받으신 적은 없고? 당연히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황 청장이 그 김 전 시장 관련 전담 수사팀에 배치한 그 성모 경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취재라기보다는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위가 2015년 김 시장 그 비서실장을 찾아가 건설업자의 인허가 관련해서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제 수사팀에 배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다가 김 그 전 시장 측의 항의를 받고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결국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이 궁금증이 그 청장님께서는 그 성경위의 어떤 그 비위 사실을 전혀 모르셨는지, 예. 왜 굳이 그 성경위를 수사팀에 배치하셨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성경위가 네. 구속이 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 있습니다. 네. 저는 성경위의 해명을 믿습니다. 네. 즉 검찰에게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성경위의 해명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합니다. 검찰이 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구속시키고 그것이 나중에 무죄 판결되는 경우 허다합니다. 지금 사례도 검찰의 공소 사실만 가지고는 성경위의 유죄를 단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경위의 비리 사실을 성경위를 수사팀에 합류시킬 당시에는 예. 전혀 몰랐습니다. 네.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성경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비위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발 사실이 맞든 안 맞든 일단 의혹의 대상이 된 만큼 곧바로 수사팀에서 배제했습니다. 네. 공정성에 의심 갈 수 있는 어떠한 일도 피하겠다. 그런 의도로 그 바로 배제시켰습니다. 즉 수사팀에 합류시킬 당시에는 그러한 비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비위 의혹조차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그 총장님께서는 그 성경위가 2015년 했다는 그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강요 협박을 했다는 여기에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금도 성경위의 말을 믿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도 그런 그 사실이 부분을 없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예. 믿고 있지는 않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그 수많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끝없이 그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을 간단히 그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그 관할이 아닌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 그 관련 첩보를 넘겨준 점, 그리고 둘째는 이제 구속된 성경위 문제와 함께 피고발인들이 무혐의 처리된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그 최측근이 이제 당선이 됐고 그 제보자 또한 현 부시장이라는 점, 결과적으로 이제 득을 본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혹자에서 그 세간에서는 이 세 가지 우연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 같은 의혹이 겹치면서 의심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청장님도 그 수사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 같은 의혹이 계속 겹쳐질 때 어떤 판단이 더 자연스러울지 생각해 보셨는지. 그래서 그 이러한 사실들, 의혹을 가질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하나하나 차분히 들여다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하나하나 의혹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문제는 검찰 또는 일부 보수 언론 등이 내용이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예. 하명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예.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선거 개입 수사라고 하는 프레임, 선거 개입이 아니라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 비리 척결 수사였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 주변의 부패 비리는 어떤 게 접수되어도 수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걸 선거 개입 수사로 몰아가려 하고, 네네. 그다음에 청와대 비위가 접수됐어요. 비위 첩보가.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친한 친구분과 선거에서 서로 맞붙을 사람 같다. 네. 그렇다면 그걸 접어둬야 됩니까? 그래서 우연의 일치여서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나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처리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냉철하게 하나씩 들여다보면 됩니다. 전 들여다볼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명 수사다, 선거 개입 수사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짜놓고 그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보수 언론하고 매일 날이면 날마다 하루에 한 건씩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요. 네. 제가 그 의혹에 답변하느라고 시간을 엄청 낭비하고 있어요. 네. 허탈합니다. 답변할 가치도 없는 것을 계속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혹이 겹쳐질 수는 있지만은
당시에 그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진행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업무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경찰이나 관련자들이 정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예, 예. 의혹을 제기하는 쪽 주장이 맞는지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됩니다. 네네. 지금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께서도 그 검찰 개혁의 그 상징적 존재신데 그 반대쪽 목소리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는 죄도 조작해 만들어내는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통제 장치인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마저 없애버리면 국민들의 인권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은 결코 폐지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검찰 그 수사 지휘 관련 발언을 들으셨는데 울산에 이제 그 고래고기 사건도 있고 그 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김기현 전 시장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예. 김기현 전 시장이 이제 법조인이고 네. 나름대로 형사성법의 문제가 뭔지 잘 알 수 있는 분인데 또 국민들의 바람이 뭔지 잘 알 수 있는 분인데 마침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해주고 또 경찰을 공격해주고 또 황운하 청장을 공격해주니까 네. 검찰의 논리를 대변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이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국민들 대다수가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반대 논리보다 찬성하는 분이 배 이상 높습니다. 네. 예, 이건 제가 구구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그렇죠. 이제 내년 총선 출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총선 출마를 위해서 그 명예퇴직을 신청하셨는데 그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이 불가하다 그 통보를 받으셨잖아요. 의원 면직에 대해서도 이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그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명예퇴직이 불가하다는 이 사유가 네.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예. 제가 검찰에 고발된 시점이 1년 8개월 전입니다. 검찰이 뭐 하고 있다가 1년 8개월 동안 저한테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해서 저의 명예퇴직을 발목을 잡는지 우선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명예퇴직을 막는 저희가 뭔지 우선 그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면직은 현재의 규정상 의원 면직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현 시점에서 중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의원 면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현 시점에서 제가 중징계를 받기는커녕 예. 경징계조차 받을 만한 하등의 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 면직은 신청하면 곧바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 가능성이 꽤 높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하신 셈인데요. 출마를 하신다면은 그 대전 중구 얘기가 많습니다. 그 정당과 그 지역구 어떤 그 결정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당은 제가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예. 다만 지역구 문제는 저는 정치는 대의와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중구에서 초, 중, 고 학교를 다녔고 중구에서 쭉 성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출신 지역인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의 발전을 국가의 발전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정치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